이정현 씨는 한국의 배우, 가수, 프로듀서입니다. 1996년 영화 꽃잎으로 데뷔했는데 이 작품으로 그해 양대 영화상으로 불리는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에서 모두 신인상을 거머쥐며 단번에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1999년 1집을 발표하여 가수로 변신하며 이 음반에서는 와, 바꿔가 빅히트를 하며 99년 거의 모든 가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어버립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모았고 2010년대 들어서는 연기에 주력하면서 2015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배우로서도 입지를 굳히고 있죠. 사실 96년 4월 5일 개봉한 영화 꽃잎의 주인공 소녀 역으로 전격 데뷔하고 희극에나 나올 법한 광년이 같은 소녀가 포스터부터 시작하여 머리에 꽃을 달고 광기를 품은 채 5.18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정현 씨는 전라 노출까지 감행하는 등 엄청나게 도끼 어린 연기를 보여주죠. 영화 초반부에서 장애 역할을 맡은 문성근이 따라오려고 하는 이정현한테 미친년아 꺼져 라는 뉘앙스를 외치며 돌을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던진 돌이 이정현의 발에 실제로 맞아버립니다. 영화상에서는 편집을 하지 않고 넘어갔기에 절뚝이며 문성근을 쫓아가는 이정현을 보며 연기력이 일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처음 문성근이 던진 돌에 이정현이 진짜로 깜짝 놀라며 왼쪽으로 피하고 문성근은 이정현을 피해서 재차 짱돌을 던지지만 진짜 놀라버린 이정현은 갈팡질팡하다 문성근이 돌을 던진 방향으로 정확히 들어봤습니다. 때문에 다리에 가해진 심한 충격으로 쓰러지게 되고 발에 맞은 돌은 이정현의 키만큼 튀어오르지만 어린 마음인지 영화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쩔뚝이는 발을 이끌며 문성근을 쫓아갑니다. 또한 영화 중반부에 기차 유리창에 비친 여자 귀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 유리를 머리로 깨고 기절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CG를 쓰려고 했는데 정말로 머리로 깼고 기절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들린 연기에 힘입어 생짜 첫 연기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각종 영화제에서 여자 신인상과 여우주연상 후보에 동시에 오르고 결국 여자 신인상만 싹쓸이했지만 이렇게 주연상과 신인상 두 부분에 동시에 노미네이트된 배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어 97년 마리아와 여인숙에 특별 출연했지만 한석규의 접속과 신은경의 노는 계집창이 추석에 개봉하는 바람에 흥행스코어에는 아쉬운 성적을 내고 99년 치명, 2000년 하피에 출연했습니다. 이후 2011년까지 약 10년간 영화 출연은 없었죠. 99년 3월 구피의 3집, 후속곡 게임의 법칙으로 뮤직비디오에서 메인 보컬인 이승광의 파트를 대역하는 컨셉으로 립싱크하는 형태로 출연했는데 뮤비 속의 첫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정현이 직접 부르는 거라 착각하는 이들도 꽤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훗날 구피의 멤버들은 당시 이정현을 회상하며 신들린 포스였다고 말했고 본인들의 뮤직비디오인데 분량이 이정현한테 모두 묻혀 속상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뮤직비디오가 빵 터지고 난 후 이정현은 여러 가수 제작자들에게 러브콜을 받으며 이정현의 가수 데뷔를 돕는데 당시 이정현 씨는 계약 내용을 선택할 수 있었고 제작자들이 이정현을 앉혀놓고 서로 말다툼하며 싸웠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중들의 이목이 점차 수그러들 때쯤 정규 음악 프로그램에 복귀합니다. 외눈박이 부채와 손가락 마이크로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 시기엔 남녀노소 이정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클럽 음악은 모조리 테크노가 접수하고 지금도 이정현 하면 1집 때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당시 한국에 유행하고 있었던 도리도리 테크노 댄스와 맞물려 수많은 아류 테크노 가수들을 물리치고 단숨에 전국의 테크노 댄스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도 이정현의 닉네임으로 사용되는 테크노 여전사 이미지를 얻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세기말적인 분위기와 IT 보급의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보여줬던 사이버틱한 이미지 등 이정현은 새천년 21세기 뉴 밀레니엄 등으로 대변되던 사회 분위기에 혼합되어 세기말을 상징하는 신세대 N세대의 스타가 됩니다. 몇 년 뒤 이 곡을 이탈리아에서 표절했는데 이 곡 역시 유럽 차트에서 1위를 할 만큼 굉장히 히트를 쳤지만 주요 멜로디며 랩이며 대놓고 누가 봐도 표절인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베낍니다. 이에 PD수첩에서 직접 이탈리아로 찾아가 반디도와 인터뷰를 했는데 뻔뻔스럽게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당신 곡을 왜 베끼겠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증거를 제시하자 와가 대한민국의 민요인 줄 알았다는 씨알도 안 먹히는 변명을 들어놓고 취재진이 영어를 못하는 것을 알고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도중에도 매니저로 보이는 동행인과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하며 한국인은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후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을 세우자 그제서야 이탈리아 음반사가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2009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밝힌 바로는 이야기가 잘 되어 반비도 측이 이정현 곡의 저작권을 구입해 문제가 해결된 듯합니다. 그리고 와 이후에도 바꿔라는 곡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당시 활동했던 H.O.T나 G.O.D의 인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꿔라는 곡으로 KBS 9시 뉴스 메인과 SBS 뉴스의 메인으로 등장했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또한 이 곡의 활동 초기 때의 무대 의상으로 뭔가 기계틱한 의상이 많아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 용가리를 제작 중이던 심형래 영구아트가 제작해주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 날개는 한쪽당 무게가 8kg 정도였고
총 무게는 20kg씩이나 되며 작은 체구에 체중이 40kg 안팎이었던 이정현으로서 소화하기엔 상당히 무거운 의상이었죠. 이정현 씨가 얼마나 작은 체구였냐면 당시 순풍산부인과 미다리 역으로 출연 중이던 아역배우 김성은 씨가 설득집 무대를 위해 이정현 측으로 이 의상을 빌려 입었는데 그대로 맞았답니다. 훗날 이정현은 당시 박보의 의상이 너무 과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2집 활동곡이 4곡이나 되는 앨범을 발표하고 최종 판매량은 38만 장으로 상당히 많이 팔리긴 했지만 투자가 워낙 많이 된 탓에 그리 큰 수익을 얻은 앨범은 아니었고 전작에 비해 15만 장이 감소할 정도로 크게 임팩트를 주지 못했고 뮤비 촬영으로 해외 로케만 2나라를 그것도 대규모로 갔다 와 15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2000년 당시 제작비 15억 원이면 음반이 100만 장 팔려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한다고 이정현 측이 직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5개월 정도 지나 3집 미처에서 마술사 컨셉으로 등장해 노래 상업적 성공도는 전작들의 타이틀곡 임팩트에 비해 부족했지만 이해에는 대부분 댄스 가수들이 R&B 가수들한테 밀려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는데 이정현도 피해갈 수 없어서 공중파 음악방송 탑5에 겨우 걸칩니다. 그 당시 브라운 아이즈, 왁스 등 온갖 차트를 씹어먹던 G.O.D와 활동이 완전히 겹치면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합니다. 타이틀곡이 예상보다 저조한 인기를 얻고 2002년으로 넘어가면서 후속곡 반을 들고 뒤늦게 입소문을 타고 오랫동안 인기를 얻으면서 노래의 안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한방에 확 터뜨렸던 인기가 아니어서 1위는 하지 못합니다. 음반 판매량도 20만 장에 턱걸이하면서 전작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타이틀곡으로 망할 뻔한 것을 반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4집부터 7집까지 내지만 그 과정 중에 전 앨범에 비해 저조하자 2017년 기준으로 4년째 가수 활동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고 연기 활동으로 잘 풀리고 있어서 영화 계획만 잡혀있죠. 사실 활동 기간에 비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은 적은 편인데 출연해도 단발성 게스트 정도로 출연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데뷔 초기에는 신비주의 컨셉을 고수하느라 예능 출연 횟수는 손에 꼽았죠. 그나마 대표적으로 2009년 무한도전 올림픽대로 듀엣 가요제에서 전진과 듀엣 카리스마로 출연하는가 하면 2014년 12월 20일 무한도전 토토가에 섭외되어 변함없는 초조정 동안을 보여주며 무도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본 방송에서 와의 복장을 입은 모습이 99년 데뷔 당시 모습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2015년 1박 2일 여자사람 친구 특집에 정준영의 친구로 출연해 작중에선 돈 많은 큰언니, 애교 기믹으로 나와 저녁 식사 북불복에서는 4개의 캔디 무대를 보여줬는데 물을 끼얹는 퍼포먼스를 하며 역시 이정현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합니다. 사실 이정현 씨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얼굴만 보면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외모였는데 30대가 된 2010년대 이후에 오히려 나이에 비해 굉장한 동안 미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2015년작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민낯으로 잠자는 얼굴을 화면 가득히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부가 아기 피부 뺨치게 깨끗하고 극중에서 교복을 입고 고딩 연기를 하는데 30대 얼굴이라고는 보이지 않죠. 가수 활동 초기 CF에서는 주로 큐트한 이미지로 밀고 나갔는데 조성모와 연인 컨셉으로 출연한 CF에서는 잘자 내 꿈꿔 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대사가 유행어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가수 이정현보다는 배우 이정현이라는 타이틀이라고 할 정도로 영화 활동을 많이 하는데 2011년 박찬욱 감독이 제작한 단편 영화 파란만장에 출연하며 2012년에는 범죄소년이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고 도쿄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엔 명량에 출연하고 2015년에는 저예산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주인공 정수남 역을 맡아 영화가 개봉된 이후 줄곧 이정현의 1년, 이정현을 위한 영화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고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지만 노게런티로 출연한 저예산 영화로 2015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2016년엔 스플릿, 그리고 2017년 유승환 감독의 군함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말년 역으로 등장한다고 하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우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작품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사친이었습니다.